네, 안녕하십니까, 송영욱입니다. 오늘은 절세와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투자 수익률 10%, 투자 수익률 100만 원하고 금융소득 1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세금 환급 100만 원하고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여러분들은 절세를 더 중요시 하십니까? 아니면은 투자 수익률을 더 중요시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예금에 넣어가지고요, 이자 소득이 100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 볼 거예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세금 환급을 100만 원 받았습니다. 똑같이 100만 원인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예금 이자 100만 원 받으신 분들은 15.4%로 과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다 받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5.4% 된 한 84만 원 정도를 받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득이 많아서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최고 49.5%까지 세금을 떼거든요. 그래서 받는 돈이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세금을 환급받은 100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똑같은 100만 원이더라도 금융소득으로 100만 원을 내가 취득하느냐 아니면 세금 환급으로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2배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 어떤 금융상품이 절세 상품인가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절세 상품에는 한 1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비과세 상품이 한 7개 정도 있고요. 소득공제 상품이 한 3개, 세액공제 상품이 한 2개 정도에서 총 한 12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비과세 상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상품에는 모든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 ISA 계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만 비과세해주는 청년 도약계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복무중인 장병들한테 비과세해주는 장병 내일 준비적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거나 국가 유공자들에게만 비과세가 되는 비과세 종합저축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금융이라고 해서요,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데서 출자금이나 예탁금을 내면은 출자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예탁금에 대해서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저축성 보험 상품도 비과세가 되는데요.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난 다음에 만약에 해약하는 경우 그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과세 상품을 일단 잘 활용하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소득공제 상품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란 말이 있고 세액공제란 말이 있거든요.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은 소득공제는 연간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내가 5,100만 원 소득인데 100만 원을 빼주면 5천만 원 소득이 되죠. 그런데 실제로 5,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소득공제 상품인 주택청약저축이나 노란우산공제나 벤처투자펀드 같은 그런 상품에 가입해서 소득을 공제받으면은 실제 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상품 같은 경우는요, 고소득자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고소득자일수록 세율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과세 표준 1,400 이하의 경우에는 6.6% 세율을 적용하지만은 1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면 38.5% 세율을 적용하고 10억을 초과하면 49.5% 세율을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지면은 더 많이 세금을 내는 대신 환급받을 때도 소득을 공제받을 때도 더 높은 세율로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공제 상품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고소득자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상품을 잘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세액공제 상품인데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은 세액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우리가 내는 세금을 보통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납부세액이 만약에 200만 원이다. 그런데 2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50만 원 빼주는 거, 이런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하고 차이는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어떤 금액을 빼주는 것임에 반해서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 200만 원에서 일정 부분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상품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에게 조금 유리한 상품입니다. 왜냐하면은 저소득자 같은 경우는 세율이 사실 6.6%에서 16.5% 이렇게 좀 낮은 세율인데 세율이 얼마냐에 상관없이 세금 50만 원 빼준다.
또는 60만 원 빼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세율보다 더 많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상품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는데요.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신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IRP는 퇴직 IRP하고 적립 IRP가 있는데요. 퇴직 IRP는 퇴직금 받는 용도로 사용하고요. 적립 IRP는 퇴직금과 상관없이 자기가 개별적으로 퇴직금 쪽으로 마련할 만한 돈을 적립해 가는 그런 IRP가 적립 IRP입니다. IRP는 이 두 계좌 다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세 명이 똑같이 100만 원씩 저축을 하는데요. 수익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바로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세 상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2배, 4배의 차이가 납니다. A라는 사람도 100만 원을 적금에 넣었고 B, C도 똑같이 적금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A는 일반 적금에 넣었고요. B는 세액공제 상품에 넣었는데 채권형에 넣었고요. C는 세액공제 상품에 넣었는데 주식형 반도체 ETF에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정도 투자하면은 A 같은 경우 일반 적금에 넣으신 분들은 총 수익이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세액공제 채권형에 넣으신 분들은 무려 2,8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2배 가까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ETF에 투자한 C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제가 그 반도체 ETF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무려 수익이 4,900만 원이 나와서 세액 환급액까지 포함을 하면은 무려 5,900만 원이나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A보다 무려 한 4배 가까이 수익이 더 많은 거죠. 세금을 줄인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부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도 세금을 줄이면 이렇게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세와 투자를 동시에 활용하면은 이렇게 보통 예적금 하는 것보다 2배, 4배 이상의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절세와 투자를 잘 병행하셔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